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겠어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뭘 하는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원디멘셔널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가 xi, yi 페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x축이 xi를 표현하고요. y축이 yi를 표현한다고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거가 어떤 리니어 트렌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리니어 트렌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라인을 이렇게 긋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리니어 트렌드가 있다고 치고요. 리니어 트렌드가 없으면 이렇게 라인을 긋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리니어 트렌드가 있다고 치고 그 라인을 긋는데 어떤 라인이 가장 트렌드를 잘 설명할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선조들이 그걸 다 고민을 했고요. 어떤 라인이 제일 잘 피팅하는가 하는 크라이테리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특정한 xi, yi라고 그러면 여기가 xi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yi일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은 알파와 베타로 캐릭터라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x 자리에다 xi를 집어넣으면 y 값이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거가 요점입니다. 요점은 yi를 라인에 의해서 프리딕트한 값이라고 해서 프리딕트 하면은 통계 쪽에서 위에다 햇을 꽃갈콘을 올려놔요. 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으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yi하고 yi 햇이 제너레이트가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yi하고 yi 햇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놈이냐 하면 yi하고 yi 햇하고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어떨 때는 플러스일 거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거를 스퀘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수가 n개라고 그러면 n으로 나눠줘요. 이게 로스 펑션이라는 겁니다. L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로스 펑션은 알파와 베타의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게 y절편하고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라인이 결정이 되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yi 햇이 계산이 되고 그러면 yi하고 yi 햇하고 차이를 제곱을 해서 그걸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로스 펑션이고요.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알파와 베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로스 펑션이에요. 그러면 로스 펑션이 이 경우에는 좀 나이스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러면 여기 미니마이즈가 되는 요 포인트 여기 알파 스타 보통 알파 스타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베타 스타.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렇게 리니어 트렌드가 있을 때 라인을 긋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라인을 긋냐면은 그 데이터 포인트의 리니어 트렌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라인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데이터 포인트를 잘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저 L은 보통 L2 로스라고 그럽니다. 스퀘어를 해서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L2 로스라고 그러고 이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알파와 베타를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코드를 오늘 안 가져왔는데 여기 코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게 데이터고요. X축은 하이트고 Y축은 웨이트예요. 그래서 하이트는 인치 단위로 되어 있고요. 웨이트는 파운드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미터, 센티미터, 킬로그램 쓰는데 인치 쓰고 파운드 쓰니까 미국 데이터거나 영국 데이터거나 뭐 그쪽 동네 데이터예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성별이 믹스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달라요. 지금 뭐 남자 데이터거나 여자 데이터거나 그럴 겁니다. 남자 여자 데이터가 섞여 있으면 이렇게 나이스하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남자 데이터네요. 남자 데이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긋고 싶은 거예요. 라인 긋기 전에 여기 보면 하이트의 에버리지를 계산하고 웨이트의 에버리지를 계산해서 그거를 포인트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게 포인트 오브 에버리지라고 그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라인은 이 포인트 오브 에버리지를 지나갑니다. 오케이? 다음에 지금 x축이 하이트인데 x 값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more or less 95% confidence interval에 해당되나? 잠깐만 어떻게 되나?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건 잊어버리세요. 조금 딴 얘기예요. more or less population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파퓰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파퓰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more or less two standard deviation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포인트가 요 플러스 마이너스 two standard deviation 밴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Y축에도 비슷하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게 라인을 어떻게 그는 게 리즈너블 해 보이냐면 센터를 지나가고요. X축으로 시그마 X만큼 움직이면 Y축으로 시그마 Y만큼 움직이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오케이. 이게 정답입니다. R이 붙어야 돼요. R이 뭐냐면 correlation coefficient예요.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rho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correlation coefficient고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코브 XY 스탠다드 그냥 SX라고 할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이걸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해서 rho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릭 레터에 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R이라고 쓰기를 합니다. 어디서 봤더라?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릭 레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류가 어딜까 해서 통계 이게 진짜 통계인지 가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한 3% 되고요. 그리고 수학하는 사람하고 물리하는 사람이 97%예요. 수학하는 사람하고 물리하는 사람들이 그릭 레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점점 문맹률이 높아지는 관계로 인해서 그릭 레터를 점점 사용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는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점 그릭 레터를 조금 덜 사용해요. 그래서 자우지가 이게 correlation coefficient고요. 그럼 요건 어떻게 estimate 하냐? 하면은 뭐 n으로 나눌 수도 있고 n-1로 나눌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요거 나누는 건 똑같이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케이. 제가 애플 펜슬을 지금 쓸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오케이.
y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 correlation coefficient는 수학적으로 요거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수학적으로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R이 포지티브한 경우예요. 그래서 크로스 폼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면 요 포인트 오브 에버리지를 지나가고요. x축으로 시그마 x만큼 움직이면 y축으로 시그마 y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다 곱하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곱해줘야 돼요. 이게 크로스 폼 솔루션입니다. 여기까지면 네. x의 분포. x의 분포. 시그마 x는 스퀘어를 쓸게요.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그마 x 모르니까 sx를 쓰겠죠. 여기서는 시그마 x를 모르니까 sx를 쓸 겁니다. 이게 전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저한테 이메일로 물어봤었는데 언제 n으로 나누고 언제 n-1로 나누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면 n으로 나누는 거고요. 전체 데이터가 아니면 n-1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면 보통 시그마로 표시하고요. 전체 데이터가 아니면 s로 표시해요. 됐나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랑 아까 를 미니마이즈 하면 그걸 풀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플한 경우에 그러니까 x가 1D고 y가 1D일 때 아까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한다고 그랬잖아. 그 미니마이즈한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시그마 x가 아니고 sx가 될 거고요. 이것도 시그마 y가 아니고 sy가 될 거고, 요 r 계산할 적에도 여기 r 계산할 적에도 다 요거 n-1로 나눠서 계산하는 폼이에요. 근데 여기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할 때 n-1로 나누고 요거 계산할 때도 n-1로 나누고 요거 계산할 때도 n-1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 나누는 게 필요가 없어요. 캔슬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n으로 나누느냐 n-1로 나누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면 n으로 나누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거기에 일부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n-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알파 스타 베타 스타를 계산을 해서 솔루션을 찾잖아요. 그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죠? 에버리지 포인트라고 그랬네. 요 빨간 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x축으로 시그마 x, 정확하게는 sx예요. 시그마 x 가고 그러면 y축으로는 시그마 y 곱하기 r. 근데 여기 전부 여기서 나오는 계산들은 다 n-1로 계산하는 계산들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질문 있어요? 예. 에버리지 포인트는
앞에 평균 예, 예. 요거 예, 평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바가 그래서 남자 키 평균이 어떻게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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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m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시그마 x 모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웨이트 평균은 얼마예요? 됐죠? 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kg예요. 오케이. 시그마 y 역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로우는 R은 한 0.7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남자 키의 평균은 2m고요. 이거 너무 이거 너무 큰데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0.1. 그러니까 평균 2m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이렇게. 그리고 몸무게는 100kg 플러스 마이너스 10kg. 그 다음에 로우는 0.7.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x하고 y는 같은 리니어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x를 봤더니 2m 20cm예요. 2m 20cm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μx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μy 2.2m라는 거는 μx 플러스 2배의 시그마 x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x가 들어왔는데 요거는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2 시그마만큼에 위치한 놈이에요. 그러면 이제 y를 프리딕트 해야죠. 이제 y를 이제 프리딕트 하는가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를 프리딕트 하려면 μx 대신에 μy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플러스 둘은 그대로 가고 시그마 x 대신에 시그마 y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중요한 게 곱하기 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μy가 100이었고요. 2 시그마 y는 20 곱하기 0.7. 그러면 얼마인가요? 100, 27이 14? 114? 포뮬라 이해되시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x가 2.2면 대응해서 우리가 y를 프리딕트 하면 y는 114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y가 114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키가 2.2m예요. 키가 2.2m예요. 그러면 어떻게 프리딕트 되냐면 웨이트는 114kg예요. 오케이? 이제 문제를 바꿔서 XY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몸무게가 114kg예요. 그러면 키를 뭐라고 프리딕트 해야 되나요? 2.2. 오케이. 2.2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손 드세요. 예, 2.2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2.2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예? 반대로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가 맨 처음에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공부할 때 통계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케이, x가 2.2면 대응해서 프리딕트 값이 y가 114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y가 114면 x는 2.2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μy 플러스 시그마 y의 something 배겠죠? 오케이? 시그마 y의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나? 시그마 y가 100이니까 시그마 y가 10이죠? 그러니까 1.4네요. μ y는 100이고 시그마 y는 10이죠. 그러니까
y가 114라는 거는 μy 플러스 1.4 곱하기 시그마 y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에 대응되는 x 값은 프리딕트가 어떻게 되냐면 μx 플러스 1.4에 시그마 x에 로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μx는 2고 1.4에 시그마 x가 0.1이죠. 0.1 곱하기 로가 아까 0.7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2점? 네, 2점? 네, 잠깐만. 계산기 꺼내기 싫으니까 여기다 계산합시다.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나? 오케이. 이거 이퀄 2 더하기 1.4 곱하기 0.1 곱하기 0.7은 2.098. 오케이. 자, 봅시다. 2.2였으면 x가 2.2였으면 우리가 뭐라고 프리딕트 했냐면 114라고 프리딕트 했어요. x가 2.2면 y는 114로 프리딕트 했고요. y가 114면 2.2로 프리딕트 하는 게 아니고 2.08로 프리딕트 했어요. 이상하죠? 맨 처음에 통계학 전혀 모르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x가 2.2면 그거에 대응해서 y가 114인데 y가 114면 그거에 대응해서 x는 2.2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2.098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포뮬라를 따라가면 이렇게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왜 이 숫자들이 make sense 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리그레이션 라인이 지금 이 경우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 리그레이션 라인은 x가 주어졌을 때 y를 프리딕트 하는 거고요. 빨간색 리그레이션 라인은
y가 주어졌을 때 x를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컨스트럭션 방법은 똑같아요. 파란색 선을 보면 일단 파란색 선이나 빨간색 선이나 보면 중간에 있는 포인트 오브 에버리지라는 데를 지나요. 이렇게 포인트 오브 에버리지라는 거는 x의 평균, y의 평균을 의미해요. 그래서 파란색 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x축으로 시그마 x만큼 움직였을 때 y축으로 시그마 y만큼 움직이는 거가 아니고 거기에 r이 곱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x하고 y의 룰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y축으로 시그마 y만큼 움직였을 때 x축으로 이건 타이포네. 시그마 y가 움직이는 거 아니고 시그마 x만큼 움직이는데 거기에 r이 곱해져야 돼요. 오케이. 여기 어딘가 타이포가 있어. 여기 시그마 x 해야 됩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가 시그마 x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여기 요 스태티스틱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요 그림이 그 스태티스틱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표현을 빌자면 리그레션 라인이 두 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파란색 라인은 x가 들어왔을 때 y를 프리딕트 할 때 사용하는 라인이고요. 빨간색 선은 y가 들어왔을 때 x를 프리딕트 하는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2.2가 x가 2.2가 들어왔으면 y가 114가 되는 거고 y가 114가 들어오면 x 대응하는 x의 프리딕 값이 2.2가 아니고 2.098이에요. 그래서 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게 make sense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make sense 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통계적으로 나이브하게. 오케이.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2.2라는 게 뮤 플러스 뮤 플러스 2, 요 2.2가 뮤 x 플러스 2배의 시그마 x거든요. 근데 편의상 그냥 시그마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뮤 x 시그마 x일 때 여기는 뮤 y 플러스 시그마 y의 로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풋에 뮤 x 시그마 x가 들어왔다고 쳐봐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인풋이 여기 x가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평균에서 플러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떨어진 x 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y 값을 어떻게 프리딕트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y 값을 프리딕트 할 적에
여기에 있는 많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컨트리뷰션을 할 텐데, 프리딕트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 점 근처에 있는 요 점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예요. 다른 점들에 비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 요 조그만 스트립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보다 프리딕트 할 때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y 값이 들어왔다고 그래 보죠. y 값이 mu y 플러스 시그마 y에 있는 포인트가 들어왔다고 그래 보죠. 그랬을 때 x 값을 프리딕트 한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 스트립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프리딕트 할 때 메이저 컨트리뷰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리뷰션 하는 포인트들이 메이저 컨트리뷰션 하는 포인트들이 달라요. 여기 y가 주어졌을 때 x 값을 프리딕트 할 때는 요 스트립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고요. x 값이 주어졌을 때 y를 프리딕트 하는 거는 요 스트립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가 2.2가 들어왔을 때 114라고 프리딕트 할 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하고 y가 114일 때 x를 프리딕트 할 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달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x가 2.2일 때 y가 114로 프리딕트 됐는데 y가 114일 때 x가 2.098로 프리딕트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요거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케이. 사람의 지능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IQ라고 그래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IQ의 평균은 1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오케이. 그래서 IQ의 평균은 100이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떤가 봅시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한 15 정도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IQ의 평균 IQ는 평균이 10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예요. 이제 제가 뭘 생각할 거냐면 X, Y 페어를 생각을 할 텐데 X는 아빠라고 그럴게요. 아빠. 엄마 해도 돼요. 그냥 아빠라고 그럴게요. 제가 오늘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빠의 IQ예요. Y는 딸의 IQ라고 그럴게요. 여기 아빠 했으니까 딸로 합시다. 아들로 하면 또 저기 거시기 하니까 조금 균형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딸의 IQ라고 그렇게.
오케이? 이, 그, 인간관계, 아니, 그러니까 그, 어, 인간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것은 굉장히 많은 포션이 유전에 의해서, 유전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녹내장의 한 8, 90%는 유전이에요. 예, 저희 아버지가 녹내장이에요. 이렇게. IQ도 비슷해요.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 자식도 머리가 좋아요. 어,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IQ도 이 XY 이것도 이 트렌드를 찍어보면 아까 봤던 그림 트렌드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가족 중에 뭐 어떤 암이 있다 그러면 자식들도 그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많은 인간을 캐릭터라이즈하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케이. 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수들은 뭐 똑똑하니까 공부를 뭐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교수가 됐겠죠? 아닌가? 예. 근데 에, 교수들 자식들을 보면 공부를 잘 못해. 그 보통보다는 잘하는데. 이렇게. 예.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자, x하고 y의 평균은 아까 100이라고 그랬어요. 뮤 x, 뮤 y가 100이에요. 그죠? 시그마 x, 시그마 y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5라고 그랬죠? 그러면 로우는 계산을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이걸 유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스트롱해요. 0.8? 0.8이면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아빠가 평균의 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30이에요. 그죠? 너무 높은가? 제가 아빠가 평균보다 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위에요. 머리가 아주 좋은 거죠? IQ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머리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이 대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X가 130이면 자식이 130일까요?
안 그래요.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어떻게 돼요? 38이 24니까 124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리그레스 회귀한다고 그래요. 리그레스 to average 혹은 mean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빠가 평균에 비해서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위거든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100%가 발현이 되면 자식도 평균에서 플러스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일 텐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평균으로 회귀가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컨트랙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130이 아니고 124가 돼요. 그럼 y가 124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아, 0.8을 또 곱해야 되는데. 오케이. 평 100 플러스 24 곱하기 0.8이라고 그랬죠? 119.2네요. 그러니까 y가 124면 x는 또 회귀를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30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평균으로 컨트랙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리그레스가 그런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리그레션인데 리니어 모델로 리그레션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왜 리그레션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x가 130인데 y가 124가 왜 되는지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 해볼까요? x가 130이에요. 그래서 y를 프리딕트 했더니 124가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수들 아까 아날로지로 다시 돌아가서 교수들 머리가 똑똑하니까 교수가 됐겠죠. 예, 근데 자식들은 자기 부모만큼 똑똑하지 않고 좀 띨빡해요. 띨빡한데 평균보단 좋아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왜 교수는 똑똑한데 자식은 그렇게 멍청할까? 예? Return to regress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죠. 오케이. 예, 잘 들어봐요. 여기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130이에요. 130이면 IQ가 이런 정규분포를 이룰 텐데 여기가 평균이 100이고요. 근데 two standard deviation 정도면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130이에요. 지금 부모의 IQ를 계산을 했더니 130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개연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케이스 1은 원래 x의 true는 120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20짜리인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봐가지고 x가 13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x의 진에 IQ에 관한 진이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120짜리인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130인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원래 x의 true g는 아인슈타인급이에요. 140이에요, 140. 원래 이 사람의 g는 140짜리. 근데 어떻게 시험 보는 날, 그 전날 술 먹고 잠 제대로 못 자고 그래가지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130이 됐어. 뭐가 더 개연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X는 130이에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면 true X는 130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true X는 X라는 건 true X 플러스 마이너스 노이즈거든요. 그러면 어, 간단하게 X true가 120인 경우하고 140인 경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원래 120이거나 140인데 시험을 봤더니 거기 true 데이터에 노이즈가 약간 껴서 13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plausible 할까요? 두 번째? 왜? 예? Biggest everything. 아,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실제 실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에러가 생기겠죠. 뭐가 더 라이클리한 이야기냐 하는 거. 예? 예?
왜요? 실제 파퓰레이션을 보면 정규 분포를 이룰 거예요. 그러면 120인 사람보다는 140인 사람이 더 굉장히 레어할 거예요. 120인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140인 사람보다. IQ 분포는 정규 분포일 거고요. 그러면 120인 사람보다는 140인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 120인 사람이 그날 좀 컨디션이 좋아서 130을 찍은 경우하고 원래 140인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130을 찍은 경우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첫 번째 케이스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다미넌트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자식을 낳아서 이제 IQ 테스트를 하면 이번에는 아주 심플하게 자식의 IQ는 부모의 IQ를 그냥 100% 복제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Y는 120이에요. 이 경우에는 140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다미넌트하게 많다고요. 이게 다미넌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프리딕트 할 적에는 120이라는 거에 훨씬 더 많은 웨이트가 갈 거고요. 따라서 120 something이 나온 거예요. 아까 124가 나온.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요. 예? 지금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교수 자식들이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요. 예, 근데 지지리도 못한다는 게 교수의 눈높이에서 지지리도 못하는 거지만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서는 그래도 잘하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예. 이제 거꾸로 the other extreme를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 그러면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은 어떨까요? 공부를 잘해요. 부모의 익스펙테이션을 넘어서 공부를 잘해요. 하지만 그 평균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부모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게 return to regress, 아니 regress to average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걸 regress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워낙 평균보다 미치면 그거에 대응하는 y는 평균보다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임프루먼트가 생기는 거예요. x가 exceptionally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면 대응하는 y는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exceptional하게 높지는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regression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제
이게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크로스 폼 솔루션을 찾아보죠. 오케이. 이게 L2 로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X, Y, YI 페어로 주어져 있고요. N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라인이 알파 베타로 characterize가 되는데 라인이 하나 주어지면 xi에서 알파 플러스 베이타 xi라고 그게 프리딕 값이 되고 yi는 실제 데이터예요. 그래서 프리딕 값하고 실제 데이터하고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에버리지를 한 겁니다. 이걸 L2 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알파와 베타를 찾아주는 게 1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냐? 이 경우에 심플해요. 알파로 미분을 해서 0을 세팅을 해주고요. 베타로 미분해서 0으로 세팅을 해줘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두 개예요. 알파, 베타. 미지수가 두 개예요.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그러니까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그죠? 중학교 때 배우죠?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요 이퀘이션을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풀면 이렇게 나와요.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요거 뭐 포뮬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빨간 점 지나가고 저는 요 포뮬라 외우지 않아요. 그냥 아까 그림으로 생각을 합니다. 빨간 점 지나가고요. x축으로 시그마 x만큼 움직이면 y축으로 시그마 y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그마 y 곱하기 r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요 그림을 기억하면 돼요. 이 그림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에버리지를 지나가고요. 이 라인이 포인트 오브 에버리지를 지나가고 슬롭은 x축으로 시그마 x sx라고 할게요. sx만큼 움직일 때 y축으로 sy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곱하기 r이 곱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계산하는 모든 계산할 때는 n-1로 나눕니다. 샘플로부터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계산을 했다고 그러면 n으로 나누지만 전체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다 샘플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n-1로 나눈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x가 주어졌을 때 y를 프리딕트하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모든 게 다 시어리가 디벨롭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오메트릭하게 보면 리그레션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x가 주어졌을 때 y를 프리딕트 할 때 사용하는 리그레션 라인, 파란색 리그레션 라인이 있고요. y가 주어졌을 때 x를 프리딕트 하는 빨간색 리그레션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티피컬리 우리는 x가 주어졌을 때 y를 프리딕트 하는 타스크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요거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근데 저가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어가지고 쓰기가 좀 난망하네요. 그냥 여기서 눈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알파로 미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2가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여기 2가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됐고, 그거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알파의 썸이 들어간 걸 보면 이 알파의 썸이 들어가면 n이 나오고 요 n하고 캔슬돼서 2알파가 된 거예요. 다음에 여기 베타 xi의 썸 에버리지 n으로 나눈 게 요 xi만 보면 xi의 썸 해서 n으로 나눈 게 x바고요. 나머지가 베타하고 2가 있어요. 그래서 2베타가 된 거고요.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yi의 썸의 n으로 나눈 게 y바고요. 2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베타로 미분하면 여기 2가 튀어나온 거가 여기 베타 여기 미분할 때 2가 튀어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미분 걸릴 때 xi가 여기 붙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알파 xi의 썸 하면 알파는 나왔고 xi의 썸의 n으로 나눈 게 x바고요. 2는 여기 나온 거고 다음에 베타 여기 있고요. 2베타, 베타에 2 있고 xi 스퀘어 에버리지 한 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x 스퀘어에 바가 붙은 거예요. 다음에 xi, yi 요거 곱해준 거 여기 xy에 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원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라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파란색 라인을 의미합니다. 표준화해서 보면은 클리어하게 보이고요.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그림에 있던 파란색 라인입니다. 요걸 보죠. 요걸 보면 x바일 때 y바를 지나요. 요거를 봅시다. x에다 x바 집어넣으면 y에 y바가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는 아까 그림에서 빨간색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x에다가 x바 플러스 시그마 x를 집어넣어요. 여기 x에다가 x바 플러스 시그마 x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x가 되고 요거가 1이 돼서 여기가 로가 되죠. 그러면 대응해서 y는 y바 플러스 시그마 y 곱하기 y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로가 나와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거고요. 여기서 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x바를 집어넣으면 여기에다 x바를 집어넣으면 y가 y바가 됩니다. 그 얘기는 그림상 빨간색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에다가 x바 플러스 시그마 x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시그마 x가 되고요. 여기 캔슬이 되고 요거 캔슬되고 y바 플러스 시그마 y 곱하기 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빨간 점 기준으로 x가 시그마 x만큼 움직이면 y는 시그마 y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그마 y 플러스 곱하기 로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퀘이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이퀘이션이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요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왜 엘투로스를 사용하는 게 make sense 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게 MLE 부분입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XY 페어가 M개 있다고 표현했네요.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모델을 할 거냐면, Y는, X가 주어지면, Y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라고 우리가 모델링을 한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이타 X 플러스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진이 있으면 Y한테 어떻게 진이 트랜스퍼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진이 트랜스퍼가 될 텐데 거기에 약간의 노이즈가 껴서 트랜스퍼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 i가 노이즈고요. 정규 분포를 가지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제로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likelihood 펑션입니다. 각각의 데이터 요 곱하기는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그러면 yi 에서 요만큼을 뺀 거 지금 yi에서 알파 플러스 베이타 xi를 뺐어요. 요걸 뺀 겁니다. 요게 입실론 i예요. 노이즈예요. 요게 위에 노테이션을 보면 입실론 i예요. 근데 입실론 i가 우리가 뭘 가정을 했냐면 정규 분포고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입실론 i고요. 그러니까 요게 정규 분포예요.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정규 분포예요. 거기에 데이터가 m개가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줍니다. 이게 likelihood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likelihood 펑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했고요.
그 모델링 하에서 지금 우리가 관측된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캡처, 리캡처 했죠.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표현을 했죠. 그게 likelihood 펑션이에요. 지금 이게 likelihood 펑션이에요. 우리 중간고사 때 likelihood 펑션 시험 봤었죠? 예, 그 likelihood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했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컬렉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모델링 하에서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거는 확률이라고 하지 않고 likelihood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알파, 베타에 관한 펑션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떤 여기 파라메타가 있고요. 여기 XY라고 표시할까요? 여기 굉장히 많은 XY가 있으니까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세타가 고정이 됐고, 세타가 고정이 됐고, 세타가 고정이 됐고, 요게 function of xy라고 하면 function of xy라고 하면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joint distribution, joint PDF라고 불러요. joint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타가 주어져 있고 xy가 세타는 고정이 돼 있고 요거를 xy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요건 joint PDF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 경우는 xy가 데이터로 주어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xy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xy가 fixed 되어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서 fixed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타가 xy가 fixed 되어 있고요. 네, 세타가 파라메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function of 세타로 보는 거예요. 세타의 함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joint PDF가 아니고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함수인데 함수의 뭐가 인볼브 됐냐면 x, y, 세타가 인볼브가 돼 있어요. 근데 세타가 고정이 돼 있고 x, y의 함수라고 보면 이건 joint PDF예요. 근데 x, y가 주어져 있고 세타에 관한 함수라고 그러면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두 번째 입장이에요. XY는 데이터로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세타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 알파, 베타가 세타입니다. 알파, 베타가 세타고요. 지금 X하고 Y는 주어져 있는 데이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x, y는 fixed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세타로서 우리가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likelihood function이고요. 반대로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고 x, y가 움직이는 파라메타라고 그러면 여기는 joint PDF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likelihood function이고요. 이걸 minimize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를 잘 선택을 해서. 근데 요거를 minimize 할 때는 typically log를 취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log likelihood function이고요. 요 뒤에는 constant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랑 무관한 시그마에 디펜드하는 펑션이에요. 이게 log likelihood function이에요. 시그마는 우리가 모르지만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치기 했고요. 시그마 스퀘어는 우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그마 스퀘어를 떨군 겁니다. 그래서 요거 2분의 그냥 여기 m으로 나누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스퀘어 로스를 미니마이즈 했었거든요. 위에 L로 썼는데 여기 위에 스몰 L을 여기다 썼군요. 그래서 알파벳이 리미티드 되어 있어서 위에서 아까 엘트로스를 스몰 L로 썼는데 스몰 L로 쓰고 싶은데 보니까 벌써 썼네요. 예. 그래서 J로 썼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엘트로스를 미니마이즈 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likelihood function 입장에서 봤을 때는 likelihood function을 maximize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function, maximum likelihood principle이라는 거는 likelihood function을 maximize 하는 거나 log likelihood function을 maximize 하는 거를 maximum likelihood principle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세팅에서는 L2 로스를 minimize 해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오케이? 예,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오케이. 지금 뭐 증명했잖아요. 지금 이게 likelihood function이고 로그 취하면 요거고 부호를 반대로 하고 컨스탄트만 조금 바꿔치기 한 게 이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요걸 미니마이즈 하는 게 똑같다고. 왜냐면 지금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게 동일한 게 왜냐면 로그 펑션은 인크리징 펑션이기 때문에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동일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 부호만 바꿔치기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다. 예. 예, 예. 예, 그걸 계산한 거죠. 예, 예.
히스토리컬하게는 그냥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처음 했던 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나중 사람들이 잘 보니까 이 likelihood 펑션 입장에서 봤을 때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죠. 저 기억에는 그냥 엘투로스를 미니마이즈 했을 거예요. 히스토리컬리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시어리를 디벨롭 하다 보니까 likelihood 펑션 개념을 사용을 해보니까 그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네,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한번? 오케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이거 대문자, 소문자 별로 무시하고, 리니어 리그레션 세팅에서 엘트로스 미니마이제이션 아이디어가 먼저 나왔을 것 같고요. 히스토리컬리. 그 다음에 레이터 MLE 아이디어가 나중에 나왔을 거다. 물어봤고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엘투로스가 먼저 나왔고요. 엘투로스가 가우스가 1809년에 했고 그 전에 르장드르가 1805년에 했군요. 그래서 이 엘투로스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에메리는 1922년에 피셔가 처음 얘기했군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우스 르장드르가 딱 보고 이거는 그림을 그릴 때는 엘투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수치해석 쪽 거기 보면 그냥 엘투로스로 얘기를 할 거고 거기 MLE 개념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 한 100년 지나서 피셔라는 사람이 인트로듀스를 했군요. 그래서 MLE Maximum Likely Principle을 이용을 해서 로스를 MLE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같다는 거를 생각을 한 거고요. 이게 이 MLE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통계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MLE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중간고사 때도 나왔죠? 그러니까 왜 평균을 X바로 에스티메이트 하는지, 분산을 왜 S 스퀘어로 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MLE 프린시플이고요. 근데 히스토리칼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가 강의에서도 처음 스타트를 엘투로스로 시작을 했죠.
시스토리컬하게 그게 맞는 오더예요. 그래서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likelihood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질문 있나요? 오케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어, 오케이. 이 코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코드 그냥 돌리면 돌아갈 거고요.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코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의미하는 가가 뭔가를 설명을 할게요. 이게 SPY라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요. WMT라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요. SPY는 뭐냐면 SP500 인덱스예요. SP500고요. WMT는 뭘까요? SPY는 SP500 트래킹 펀드 중에서 제일 유명한 펀드가 SPY입니다. 그래서 SPY는 기본적으로 SP5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P500를 트래킹하는 펀드의 데일리 종가를 다운로드 받고요. WMT는 뭘까요?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 주식 요새 다 한 주씩은 가지고 있지 않나? 아니, 없어요? 월마트입니다. 그래서 월마트하고 SPY의 데일리 종가를 쭉 다운로드 받고요. 그래서 데일리 리턴을 계산을 해요. 데일리 리턴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래서 어저께 종가로 내가 그 주식을 샀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오늘 실현된 손익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100원어치 주식을 어제 종가로 주식을 샀다고 그래 봐요. 그럼 오늘 실현된 수익이 예를 들어서 2원을 땄다. 그러면 2%를 딴 거죠. 100원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축은 SPY의 데일리 리턴이고요. Y축은 월마트의 데일리 리턴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리그레션 라인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월마트의 데일리 리턴의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SPY의 데일리 리턴의 히스토그램.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몇 개 데이터 포인트들이 점이 찍혀 있고요. 그 라인을 이렇게 긋은 거예요.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이고요. 요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은 뭐 우리가 뭐 시그마 x, 시그마 y, 뮤 x, 뮤 y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패키지도 있어요. 패키지 사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뭘 어떻게 했나? 오케이. 패키지를 사용을 했군요. 요게 skrun이라는 데 있는 패키지를 사용을 했군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skrun에 있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가 아니고 클래스예요. 정확하게는 skrun의 리니어 모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리니어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코드를 GPT한테 던져주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관한 소양이 조금은 있어야 될 거예요. 클래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근데 제가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파이썬에 특별하게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이 쭈르륵 찍혀 있는 거고 라인을 걷어요. 라인을 그으려면 빨간색 점을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빨간색 점은 뮤x, 뮤y예요. 그래서 지금 뮤x, 뮤y를 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로프는 어떻게 되냐면 x축으로 시그마 x만큼 움직이면 y축으로 시그마 y 곱하기 r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게 내부적으로 계산이 돼서 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그림이 의미하는 바 코드는 이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